자, 방심하다가 둑이 터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 이제 확진자 분들이 이제 감소 추세에 좀 접어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종식 선언이 나야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근데 김 기자, 이 확진자 숫자가 정말 이제는 뭐 카운트가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좀 이 숫자도 곧 있으면 바뀔 숫자이긴 하지만요. 지금 며칠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52명이 는 156명이 오늘까지 집계된 국내 확진자인데요. 숫자를 보시면 지난 18일에 31명에서 오늘 지금 현재까지 156명으로 5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수는 조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52명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죠. 예. 김 기자가 설명하는 동안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52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그러면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지금 156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지금 확진자 숫자가 있는 그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TK, 대구 경북이 일단 무엇보다 제일 많아요. 저기 신천지 대구교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111명. 서울 18명. 서울도 벌써 18명 됐군요. 경기 13명. 충남 3명. 광주도 3명이네요. 그리고 인천, 충북, 전남은 1명. 저 바다 건너 제주도 1명. 그러니까 이 강원 지역을 빼고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이상씩은 다 나왔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설 교수님, 이게 지금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막 이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요. 예. 예. 우선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고요. 그러니까요. 현실화를 넘어서 이제 예. 전국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화되고 있다. 예, 특히 이제 전국화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것이 예. 대구 신천지를 통한 감염 확산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게 강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화되는 경향에서 예.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나온 환자들이, 다른 지방의 환자들이 다 대구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전 상황은 예.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생긴 환자들이고 그 환자들이 조기에 확진되고 격리된 것과는 달리 어제 오늘 나온 환자는 대부분 대구와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전국 확산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 이제 확실히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화되고 있고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 교수님 말씀을 그럼 이어서 이게 이제 좀 지역 사회 감염이 쫙 이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김 기자, 설 교수님도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통한 확진자, 오늘도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늘 사이에 늘어난 확진자가 52명인데요. 이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감염자가 41명입니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 52명 중에 39명이 이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대구 교회가 뭔가 슈퍼 전파지, 확산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공간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환자가 52분이 늘었는데 39분이 신천지 대구교회랑 관련이 있는 분이다? 네. 그럼 13명 빼고는 다 관련이 있다, 이런 거네요.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가 슈퍼 전파지 아니냐, 이런 건데. 자, 설 교수님, 그런 상황이랍니다. 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수가요, 시청자 여러분, 3,4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신도분들한테. 근데 3,400여 명 중에 나 조금 이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544명이랍니다. 이것이 걱정인 거잖아요. 유증상 그럼 544명 중에 확진자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추가 가능성 열려 있는 것이고. 밑에 또 하나 걱정되는데 3,400여 명 중에 연락 자체가 안 되는 분이 343명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빨간 박스 한번 봐주세요. 확진자가 오늘로 지금 156명인데 156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환자가 98명입니다. 상당수가 다 지금 신천지 관련인데 유증상 답변 544명, 연락 두절 인원 343명. 걱정이네요, 설 교수님. 지금 저것만이 아니에요. 어허. 지금 저 표에 보이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표가, 예를 들면, 유증상 54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유증상 분이 지금 다른 분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연락 두절인 분들 중에 유증상은 아니지만 연락 두절 분인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더 저분들이 또 누군가를 접촉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증상 중에서만 환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상당히 확진이 빠른 걸로 봐서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든 집회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밀접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고 예.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지표였다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금 또 속보가 원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오후 5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이 있거든요. 자, 김 기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52분의 환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속보 내용입니까?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52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추가 확진자가 48명이 더 나와서요. 결과적으로는 어제보다 100명이 늘어난 204명이 오늘 확진자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4명이었던 어제에 비해서 100명이 늘어난 204명이 국내 확진자로 총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늘어난 숫자는 어제보다 100명이 는 204명.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던 52명에서 48명이 조금 전 질병본부 관리 그쪽 발표로 늘어나서 100명이 는 204명으로 좀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새 52명이 늘었다. 근데 5시 발표에 48명 추가. 하루 사이에 100명이 늘어서 토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4명에 도달한 것이죠. 예, 설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204명이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예, 지금 대구 상황은 상당히 엄중하고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시 이제 중단이 되었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훨씬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증상을 보이는 분, 저 증상을 보이는 분이 추가로 접촉한 분, 또 추가로 접촉한 분, 이런 접촉을 통해서 예. 향후에 대구 지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루 사이에 이제 세 자릿수, 이제 100명의 확진자가 이제 느니까 지금 이게 사실 숫자가 실감이 사실 잘 안 나요. 그동안에는 한 자릿대의 확진자가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하루 사이에 100명이 는다. 토탈 204명이다. 이런 속보가 나오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냥 괜히 막 걱정을 막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말, 이젠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제 이 걱정이 이제 막 퍼져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하국장 한 말씀 하세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20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우한에서 중국 정부가 우한 자체를 도시를 봉쇄한 거. 그게 이제 22일 날 발표해가지고 23일 오전 10시부터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정부의 발표가 전체 확진 환자가 한 200여 명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숫자가 벌써 그 정도 숫자까지 올라왔다는 지금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대구가 제2의 우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올라온다는 거 하나고, 또 다른 게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들은 증상이 분명히 있을 때 전파를 많이, 즉 남한테 전파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유증상자, 즉
어떤 뭐 폐렴 증세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남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주 과거하고 달리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예. 이 두 가지가 바로 대구 사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부가 예.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도 똑같이 경계 상태에서 올리지도 않고 또 중국과 관련된 입국 금지 확대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속보가 나왔고 지금 이제 그걸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대구에 말이에요.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금 대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지금 42명의 확진자가 있답니다. 42명, 대구에 4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데 전원. 대구에 42명 전원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서정욱 변호사, 예. 저도 이게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족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이고, 걱정이 집 많으시겠어요. 밖을 이게 못 예. 노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아마 이제 그 신천지 그 예배 있잖아요. 예. 그 특징이 이제 그 좁은 밀집한 지역에 딱 이게 공간에 전부 이게 그 기도라든지 찬송 이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감염이 심한 게 아니겠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딱 하나 생각드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인데 왜 우리가 러시아나 이게 북한, 미국보다 강한 대응을 못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러시아도 이게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도 이게 폐쇄하고 미국도 입국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 장관도 발언했지만 우리 이게 미국은 과잉 대응 정치적이라면서 우리가 이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 예. 이런 이게 자화자찬을 하다가 사태를 이게 키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왜 우리가 가장 중국에 근처에 있고 교류가 많은데 다른 나라보다 이게 약한 느슨한 대응을 하고 또 초기에 중간에 보면 너무 이게 그 대응을 마치 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방심을 했게 이렇게 팬데믹이 우리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시 발표에 보면 이제 48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48명 중에 42명, 48명 중에 42명이 대구 지역 환자랍니다. 그죠? 예. 근데 그 42명이 전원 다 신천지 지금 대구교회와 연관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슈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슈퍼 뭐 감염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김 기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천지의 성지, 경북, 청도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청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신천지라는 종교회 설립자인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요, 이 청도를 종종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최근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이 청도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신도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청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주 대표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가 고향이신 거고요. 이거 신신지 그거 쓰겠어. 봉사 왔다가 예를 들어 가만 보면서 2월 11일 날 본가 갤리 경로당에 지발 봉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 26명 정도 와. 누구한테서 어떻게 전염될지 내가 누구한테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남한테 내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보다 오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늘었는데 이 속보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뭐 그때그때 막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일단 무엇보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것이니까. 추가 확진자가 어제에 비해서 이제 100명이 늘었는데 그 100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인물이 85명이랍니다. 100명 중에 85명. 그러니까 15명을 빼고는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와 어쨌든 막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천지의 성지로 불리는 이 경북 청도가 아까 김 기자 설명대로 여기도 지금 뭔가 이 코로나19의 발원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예, 우선 그 청도에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청도 대남병원이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들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대남병원 이외의 그 지역사회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예. 우리나라 첫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청도 대남병원은 사망자가 나온 병원과 연결된 그런 요양병원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10여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고 예. 사망자도 나온 데다가 또 옆에 요양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도 대남병원 전체를 아마 코홀트 격리를 어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일단 코홀트 격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그 격리라는 게? 병원 자체를 마치 크루즈선처럼 격리를 하는 겁니다. 병원 자체를 그냥 아예 통제를 시켜버리는 통제를 거예요? 하는 겁니다. 통째로? 그러니까 내 외부 출입이 안 되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예. 그 병원 자체가 이제 크루즈선처럼 될 수가 하나의 있어요. 그냥 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홀트 격리를 한 상태에서 내부에 예. 다시 환자들을 추가적으로 격리 조치하면서 이제 확진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청도 대남병원이 상당히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북 청도가 신천지 인환이 총회장의 이제 고향이고, 그래서 신도들이 그 청도에 또 봉사활동 같은 걸 자주 가고, 애초에 말이에요.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받던 그 31번 환자가 있었잖아요. 이 31번 환자분도 이달 초에 경북 청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번 환자분도 이달 초에 경북 청도에 방문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31번 환자를 통해서 뭐가 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감염 이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예배 특성상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옹기종기 밀집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붙어 있죠.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이.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나 최소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예배할 때 뭔가 이런 비말을 통해서 지금 이게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100명 중에 오늘 추가 환자 100명 중에 85명이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국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신천지 얘기를 할 때 예. 저기 이제 예배 보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예배를 봤을 때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당연히 격리가 돼야 되는데 격리가 안 되고 예배를 봤었다면 그 환자 거기에 있는 신자뿐만 아니고 그 종교 자체도 크게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31번 환자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받잖아요.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큰 특징이 유증상이 아닌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자기는 내가 지금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테 이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오는 적어도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잠시라도 좀 입국을 금지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평소에 19,000명씩이나 오는데 지금 3,000명으로 줄긴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증상, 즉 증상이 없지 않으면 두르라고 계속적으로 발열만 체크하고 두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아무런 이상이 없이 전파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증할 수가 없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가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밀집해가지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밀집된 공간에서는 단순히 그냥 뭐 기침을 해서 비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에어로졸로도 충분히 그냥 쭉 공기 두 개 떠다니다가도 할 수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지금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지금 현재 방역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방식을 바꿔야 될 때다.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실 저와 같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물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죠. 손 자주 씻고 웬만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다니고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럼 더 위에서는 국가,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정부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어떤 얘기 나왔었죠? 사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할 정도로 표현도 되긴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완전히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좀 낙관론을 펼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여당은 정부 방역 태세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WHO에서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된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고요. 또 박주민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 정말 모범 사례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 상황 공식적으로 종료한 게 아닌데도 뭔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성급한 낙관론을 펼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도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주세요. 어제보다 이제 환자가 100명이 늘어서 토탈 204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지도 그래픽을 그 속보가 나온 상황을 반영해서 좀 발빠르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4명의 환자의 이 지도상의 지역별 분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연 TK, 대구 경북이 153명, 제일 많고, 서울도 아까 제 기억에는 몇 명이었어? 18명이었는데 늘었죠? 20명.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금 지역별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강원 지역은 아직 진짜 안 나오고 있네요. 아직 강원 지역은 빼고 어쨌든 지금 모든 지역이 지금 확자가 늘고 있는데, 아까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에서는 뭔가 자화자찬성 발언이 나왔고, 우리 서정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 대책할 때는요, 과유불급이 적용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책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부 대책을 보면 한마디로 이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대통령들이 어떨 때는 상당히 위기를 강화했다가 또 어떨 때는 경제 때문에 좀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이 계속 바뀌니까 과연 이게 국민은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게 문제고요. 제가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의사협회에서 이제 6번이나 중국 출입국 통제 이야기했잖아요. 입국 제한시켜야 된다. 러시아는 이제 북한,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의사들이 전문 집단에서 6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걸 검토해야 되고요. 결국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이게 경계 단계 아닙니까? 왜 이걸 최고 격상 심각 단계로 안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더 강력한 폐쇄 조치나 여러 가지 이게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금 심각한 이런 이게 자세로 이번에 전면적으로 기존의 대응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국장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중국 정부 당국의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출입국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인 제한을 하는 나라가 133개국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가까이 제한하는 나라가 무려 3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면적인 제한을 안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많은 다량의 확진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줄 수 있어요? 청와대 여당의 자화자찬 물음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13일이니까 오늘이 21일이니까 8일 전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8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저 당시에 13일 날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때, 아, 이제 진짜 뭐가 종식이 되는 거구나. 좀 안심해도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8일 후인 지금 환자가 204명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에 나름대로 관리는 잘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과 향후의 추이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계속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우리가 보지만 결국에는 제로에 수렴하지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곡점들이 있거든요. 메르스 때도 그랬던 것처럼 환자가 많아졌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또 환자가 많아졌다가 계속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제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도 나쁘고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일찍 경계의 끈을 좀 놓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샴페인병은 늦게 터뜨려도 됩니다. 급하게 샴페인 딸 필요 없어요.